어제 오전 10시 대법원 국감장에 출석했다가 감사가 잠시 중단됐을 때 퇴장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밤 12시가 다 돼서 국감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그러니까 여당 측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반박했는데요. 그러자 여당은 또다시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응답을 강행을 했고요. 국민의힘이 거칠게 반발을 하면서 여야는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에도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이 대법원 국감은요, 밤 12시를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국감 종료 직전 돌아온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당발 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선 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앞서도 명확히 부인했었다며 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는 12명의 대법관이 심리하고 논의한 판단의 요체가 판결문에 다 담겨 있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이 오랜 법언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개인적인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법원 행정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도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의 그 결정의 배경을 상세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답변서의 분량만 88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대법원은 민주당 측이 작성한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경위를 추궁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을 정리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 만큼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답변서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크게 복잡하지 않았고 또 선거법 우선 처리 취지에 따라서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이 모든 대법관이 검토를 했고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이 절차를 진행을 했다며 여당의 졸속 재판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또 어제 이 국감을 출석한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 역시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었다면서 이 거듭 여당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어제 인사말을 통해서 법관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다. 법관이 증언대에 서면 사법 독립이 무너진다. 이런 우려를 들어서 국감에서 증인 선서 그리고 증언 끝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전에 드린 대로 상당한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냈고요. 또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또 상세하게 여야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은요. 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국감장에 돌아온 조 대법원장을 향해 또다시 질문 세례를 이어갔습니다. 형식이 질문이었을 뿐이고 사실상 일방적 주장을 내세웠던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압박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자정이 가까운 늦은 시간이었지만 국감장은 또다시 여야 양측의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파기환송 사건 기록을 언제 봤냐며 또다시 질의응답을 강행을 했고요. 조 대법원장은 끝내 침묵했지만 추 위원장은 국감을 통해 대선 개입의 진실에 다가섰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이 있습니다. 박준표는 조용히 하세요. 제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경고합니다. 어디서 사태질이고 행패야? 제자리에 돌아가세요. 적당히 하시라고요. 어디서 폭력을 쓰는 겁니까? 어디서 폭언을 쓰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경고합니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실에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시게 됐습니까? 대상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지고 가셨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는 사법수장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어제 자정 가까운 시각에 국감장에 다시 섰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공방 멈추지 않았고요. 여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갖다가 벗어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결국 답변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질문 공세를 폈는데 이 과정에서요. 무소속, 그러니까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의 조롱하는 식의 합성 사진을 또 들고 나와서 지금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혁진 의원의 그 온라인 된 그 사진하고 발언은 그 자체도 문제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다고 해도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망신주기 프레임으로 계속 의사진행을 방해할 거라는 게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드는 내용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여권 전체 차원에서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지난 대선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절차가 대선 관여 정치 개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전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준비된 모두 인사 발언, 마무리 발언으로 끝냈다는 것. 그 발언 내용 역시 지금까지 대법원이 밝혀온 내용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 이 의견서 그리고 이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보면 오히려 논란이 의혹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검토나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3월 28일부터 봤다는 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내규에 의하면 28일부터 심리했다는 말을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 바당은 4월 22일 날 소부 배당이 됐고요. 그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됩니다. 대법원 어떤 사건도 접수가 됐다고 해서 대법관들이 전부 그 중요하다는 이유로 전부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기록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만 답변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혀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반론 먼저 잠깐 드리면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월 28일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자마자 대법관들이 검토를 시작했다고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소부 배당 문제는 주심 대법관을 정하기 위해서 소부를 배당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이지 사실은 전원합의체에 가기로 그 전부터 대법원 내에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고 전원합의체 심리가 법원조직법 7조에 의하면 원칙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전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은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일입니다.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폭력에 의한 법원에 대한 공격이라면 10월 13일 대법원장 모욕 사태는 권력에 의한 법원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렇게 국회 권력이 삼권 분립의 선을 넘어서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에 대해서 보복하고 판사를 겁박하게 되면 이렇게 권력에 의한 재판 개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중에는 권력이 직접 재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삼권 분립을 수호해야 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지켜야 될 책무가 법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삼권 분립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자제해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원이 주어진 권한,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으로서의 공판기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권이 자문자답해 보시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